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역사학자들조차 인정하지 않던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일본 여고생이 단순한 의문을 품은 순간 일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궁금증을 넘어 일본 사회를 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이 여고생이 발견한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본 사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도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 사쿠라 하야세입니다. 올해 17살이 되었고 제 가족은 오랫동안 황실을 모시는 집안이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황실 경호원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황실의 역사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역사 시간이 있었어요. 히로세 선생님은 늘 엄격한 표정으로 칠판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일본 천황은 신의 후손이며 일본 민족의 중심이다. 히로세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꼼꼼히 필기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였고 의심해 본 적도 없었어요. 천황가의 역사는 단절없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우리 일본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역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 주제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변화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왔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며 백제에서 넘어온 후손이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천황이 백제에서 넘어온 후손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이건 분명 조작된 영상일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여러 역사학자들의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일본 천황가가 정말 백제에서 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도쿄의 거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두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실내로 들어서는데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황실에서 근무하셨던 경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1945년에 천황이 스스로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백제에서 온 후손이라고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찻잔을 들고 계시던 손이 살짝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사쿠라, 너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천황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 한마디에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부정하지 않은 걸 보니 어떤 진실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날 그 방송을 직접 들었다. 황실 경호 임무 중이었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정말이었던 거네요. 그동안 배웠던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왜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 천황이 신의 후손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죠. 패전 직후였다. 일본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천황의 그 발언은 마지막 일격이었지. 정부는 빠르게 그 부분을 숨기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발언을 무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역사가 우리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그럼 정말 일본 천황가는 백제에서 온 건가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사는 늘 복잡하단다.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천황가의 시조가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계속 거짓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선택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단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는 갔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서재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다. 내가 황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기록이지. 거기에 그날의 일도 적혀 있을 거야.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라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쿠라, 진실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단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행복할 때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죠.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 진실이 어떤 것이든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일 함께 찾아보자. 지금은 늦었구나.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천황의 발언과 백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의 역사 그리고 제 가족의 역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기 전에 학교에 가야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일기장 보여주실 거죠? 할아버지는 신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 건물도 교복을 입은 친구들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죠. 첫 번째 수업은 다행히 수학이었어요. 숫자와 공식에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시간은 역사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히로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쇼와 시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로세 선생님은 칠판에 1945년 종전 선언이라고 크게 적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죠. 네, 하야세 학생. 선생님, 1945년 천황이 백제 후손이라고 선언한 것이 사실인가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히로세 선생님의 분필을 쥔 손이 멈춰섰죠. 선생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 저는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히로세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천황은 신의 후손이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그 방송을 들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공식 기록에는 천황이 직접 인간이라고 선언했다고 나와 있죠? 백제에서 온 후손이라는 말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제 교실은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는 누군가 뭐라고 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친구는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히로세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야세 학생, 수업 후에 따로 이야기하자.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원래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셨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여러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 너 무슨 말을 한 거야? 유키가 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 어떤 다큐멘터리? 다른 친구 마코토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그 말에 마코토의 표정이 변했어요. 너 한국 사이트 보고 왔냐? 뭔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세뇌라니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함께 앉던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히로세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사쿠라, 너는 똑똑한 학생이야.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수업 시간에 가져오는 건 적절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 커졌어요. 선생님,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정말 진실일까요? 히로세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사는 복잡하단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국가가 인정한 공식 역사야. 그걸 믿어야 해.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택된 진실이라는 말이요. 네,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녀왔습니다라고 외쳤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거실에 계셨고 제 모습을 보자 살짝 미소를 지으셨죠. 할아버지, 그 일기장 보여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손짓하며 서재로 향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서재는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곳에서 일본 역사와 전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여기 있단다. 할아버지는 책장 가장 높은 곳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24부터 30까지 쓴 일기다. 황실 경호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표지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낡고 변색되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기록을 찾아보렴. 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아버지의 깔끔한 필체로 적힌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운명의 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기록을 발견했죠. 1945년 8월 15일, 나는 일왕의 육성을 들었다. 그는 분명히 인간이라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조상이 백제에서 왔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말은 곧 모든 기록에서 삭제될 것이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내 손자에게라도 언젠가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여기 할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쓰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천황의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란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저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도 넘겨보았어요. 할아버지는 당시 황실 내부의 혼란, 천황의 발언 이후 정부의 빠른 대응, 그리고 놀랍게도 백제와 일본의 고대 관계에 관한 자신의 조사 내용까지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걸 부모님께도 보여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의 판단에 맡기마.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반갑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란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일기장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신 직후였고 어머니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적혀 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기장을 펼쳐 그 내용을 읽어드리자 두 분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런 건 왜 뒤지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침착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황씨를 모셨던 집안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 밖에서 하지 마라. 어머니도 일기장을 보시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너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했니?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니? 사쿠라, 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 될까요? 위험하다니요? 그냥 역사적 사실인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잊어버려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마.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고 계셨지만 그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홀로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 부모님의 반응, 학교에서의 일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이미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이 주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하던 중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진실 보도로 명성이 높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익명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천황이 신의 후손이라고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천황이 백제 후손이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45년 종전선언에서 천황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도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취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제 이름은 쓰지 않았고 학교 이름도 밝히지 않았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답장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될까요? 혹시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컴퓨터를 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이토 켄지, 아사히 신문 역사 담당 기자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귀하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답장을 썼어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보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당시 황실 경호원이셨고 직접 그 방송을 들으셨거든요. 이토 기자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죠. 저는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일기장에 관한 이야기요.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기자분이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와 함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한 지 70년이 넘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가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하지만 너의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이틀 후 저와 할아버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토 기자를 만났어요. 이토 기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진지한 표정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야세 씨 그리고 사쿠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고 저도 따라서 인사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토 기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녹음해도 될까요? 물론 두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할아버지는 동의하셨고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1945년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순간 황실 내부의 혼란, 그리고 정부의 빠른 대응까지요. 그 당시 우리는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천황의 발언은 마지막 일격이었죠. 정부는 빠르게 움직여 그 부분을 삭제했고 우리 경호원들에게는 침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토 기자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백제에 관한 언급도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며 백제에서 넘어온 후손이다. 이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이토 기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도 꼼꼼히 살펴보았고 저에게도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 이토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도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70년간 간직한 비밀을 나누었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구나. 저도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토 기자로부터 소식이 없었어요. 매일 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 뉴스를 살펴봤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내셨지만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할아버지, 이토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무시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쿠라, 언론은 신중해야 한단다. 특히 이런 민감한 주제는 더욱 그렇지.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이토 기자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하야세 씨, 사쿠라 씨, 그동안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관계자들도 취재해 보았습니다. 기사 게재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신문사 내부에서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기자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틀 후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문사 편집장이 이 기사는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진실은 항상 숨겨져야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란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저는 좌절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거죠.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라인 역사 포럼에 익명으로 할아버지의 증언과 일기장 내용을 요약해서 올렸어요. 물론 할아버지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했죠.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거나 증거가 있냐는 댓글을 달았을 뿐이죠. 하지만 닷새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게시물이 역사 포럼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이 되었고 다른 소셜 미디어로도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 역사학자가 제 글에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증언은 매우 귀중합니다. 실제로 1945년 방송의 원본 녹음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토 기자에게서 또 이메일이 왔어요. 어쩌면 당신의 글을 봤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실은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 언론 매체들과 접촉 중이었습니다. 몇몇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독립 역사 전문지 일본사 재고에 이토 기자의 기사가 실렸어요. 1945년 천황 연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할아버지의 증언 익명으로과 함께 다른 몇몇 황실 관계자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속도로 사회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주류 언론들이 무시하려 했지만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관심 때문에 결국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지만 다른 일부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지했어요. 특히 독립적인 역사 연구자들과 일부 용감한 언론인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천황방송 원본 녹음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사쿠라, 너 혹시 이거 아니? 어느 날 유키가 학교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올린 글과 비슷한 내용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흥미롭지 않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운 역사가 다 달라질 수도 있어. 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면 뭔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린단다. 하지만 첫 물방울은 떨어졌구나. 진실이 퍼져나가면서 학교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 너 정말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마코토가 쉬는 시간에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뉴스로만 들었어.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죠. 아직은 제 역할을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역사 수업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히로세 선생님은 평소와 같이 수업을 시작하셨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되자 한숨을 내쉬셨어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역사는 항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국가가 공인한 역사지만 학문적으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건 히로세 선생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양보였어요.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천황의 백제 발언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역사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였죠. 선생님, 그럼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신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역사는 퍼즐과 같아요. 우리는 남아있는 조각들로 전체 그림을 추측할 뿐이죠. 때로는 새로운 조각이 발견되면 전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 이후 역사 수업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히로세 선생님도 예전보다 열린 자세로 토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히로세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사쿠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저는 긴장했지만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내가 처음 그 질문을 했을 때 난 내가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때로는 학생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는 법이지.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걸 내가 상기시켜 주었어.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적어도 선생님은 저의 질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선생님,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역사가의 자질이란다. 앞으로도 그 호기심을 잃지 마라. 학교 밖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일본 천황가의 기원에 관한 특별 강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보수적인 단체들은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논의 자체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물결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셨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뉴스를 보실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곤 했어요.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웠던 역사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그건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양보였을 거예요. 적어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신 거니까요.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는 이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라는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공식 역사와 다른 관점에서 일본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천황가의 기원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야. 동아리 친구 유키가 말했어요. 전에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 말은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죠.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끔 TV에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평생 간직했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구나. 내 덕분이야, 사쿠라.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의 혼란과 격렬한 논쟁은 이제 차분한 학술적 토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새로운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의 고대 관계를 재조명하는 강좌가 개설되었죠. 제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는 진실 추구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비밀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도 바뀌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끝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만약 천황가가 정말 백제에서 왔다면 그건 우리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벚꽃을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사쿠라, 우리 모두는 어디에선가 왔단다. 일본 열도에 처음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은 아니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야. 할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세계 지도를 떠올렸어요. 한국과 일본은 바다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죠.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단다. 역사는 분리가 아닌 연결의 이야기야. 다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곧 대학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죠. 훌륭한 선택이구나. 내가 진실을 향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이 일기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이 문장으로 제 일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서는 역사와 진실이라는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역사 교육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역사 동아리 대표로 참석했죠.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우리는 기꺼이 기존의 관점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히로세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사쿠라, 내 질문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히로세 선생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 호기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학습의 시작이니까.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들려드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사쿠라, 넌 이미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단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역사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